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제의 이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던졌고 개인 홀로 외롭게 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자,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올라갈만 하면 이 악재들이 터지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나마 코스피 3000선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호재든 악재든 이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D램 가격의 상승과 이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주식은 쉬운 게 아니고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죠. 이 미국은 이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 페드의 의장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연이어 출석해서 이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등 이 미국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넘게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나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때문인데요.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며칠 사이에 계속 올라버렸죠. 24일 기준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에 1.6%를 기록했다가 1.53%로 끝이 났는데요. 최근 1년 중에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자, 기준금리의 인상은 아니지만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는 건데 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까지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에 1.5%를 넘어선 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S&P 500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인 1.51%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졌고 전체적인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함께 페드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업률이 많이 증가했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번 늘어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어제 발표였죠. 73만 건으로 11만 건이 급감하면서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84만 5천 건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자, 시장은 또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죠. 어떤 지표든지 이 전망치를 상회하느냐 아니면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자,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금리 상승이 된다.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시장에는 또 하나의 악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죠. 현재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빅스 지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자, 빅스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하락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자, 그런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실적이 좋고 미래 성장성까지 갖춘 그런 기업을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수많은 변동성을 이겨내고 갈 종목들은 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죠. 바로 환율인데요. 1월 초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달러 인덱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주식을 사고 싶지가 않겠죠.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든 여러가지 지표들이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크고 작은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런 변동성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량주를 잘 선택해야겠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 자신이 있다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렌드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이 TSMC를 비롯한 10대 이 파운드리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뛸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계가 먼저 타격을 받았죠. 생산이 중단된 건데요. 이어서 이 IT 업계에서도 대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게임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중고 가격도 뛰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역시 가격이 2배 넘게 치솟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역시도 밀려드는 파운드리 주문으로 인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스템 LSI 사업부에 이미지 센서와 TV 등에 탑재되는 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직접 회로 같은 범용 이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는 이미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의 주문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이 반도체를 외주 생산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도 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현재 파운드리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변동성을 잘 이겨낸다면 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좀 더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무너지는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디램 가격 상승과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디램 생산량을 늘리는 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미지 센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화성의 이 13라인을 디램 생산에서 이미지 센서 생산으로 전환 투자 중인데요. 다시 원래대로 이 디램 생산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 반도체 시장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이 디램의 슈퍼사이클 신호가 켜졌기 때문인데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죠. 디램의 주문은 늘어나는데 현재 캐파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신규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입장에서 이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투자를 예년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말이죠. 반도체 가격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이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서버 디램의 고정 거래 가격이 2월 평균 119달러로 지난달보다 3.5% 올랐습니다. 자, 올 들어서만 이 상승률이 무려 8.5%에 달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2분기에 서버용 디램 가격은 최대 20%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반도체가 올해 사고 한번 칠 것 같습니다. PC용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서 조만간 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변동성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멈추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실적주입니다. 삼성전자, 이 호재도 많지만 1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매수를 하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매수하고, 그렇게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